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4.10 총선 국민의힘 대참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5일이 지났습니다. 이 5일 동안에 이 한동훈의 재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또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과연 한동훈은 언제 등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그거를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언지를 한 바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언제 나오냐 이런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가 원할 때 나오기는 힘들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내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작년 12월 말입니다. 제 기억에 12월 26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7일인가? 예,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의 리더십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전에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물론 당대표가 있긴 했지만 그때도 리더십이 있었느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자신있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나마도 그 당대표마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곧 총선이 코앞인데 이걸 갖다가 100석이 넘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그 누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그 누가 하나로 규합해서 이 대야 이재명을 상대하는 그런 전쟁을 지휘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적임자가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지 않습니까? 국내임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소위 말하는 범여권에서 항상 대선 주자 지지율 1등을 기록한 그 사람, 그리고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그 지지율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하는 의미 자체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던 그 한동훈이라는 미래 자산은 결국에는 땡겨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원했을까? 제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정치권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100석이 넘는 집권 여당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전에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한 석 달 동안에 정치 경험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00석이 넘는 여당을 갖다가 수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전까지 치러야 됩니다. 그걸 총괄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정치 신인 또는 일반적인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일반적인 당대표의 역할에 이것저것 다 합쳐져 가지고, 이거는 과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직전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몇 달 동안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기왕에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 경험이 없는 것 치고는 이 당을 아주 무리 없이 잘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그 당에서 이런 이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정을 하고 또는 수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천 작업도 그렇게 썩 결과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기저기 이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인파를 끌어모으고 그 인파 앞에서 자기 당 후보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야당을 찍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생각했을 때 위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파하고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이 여당의 대표로서 여당의 핵심적인 정책 공약,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 귀에 딱 들어오는, 이게 어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번 선거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2조 심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지난 대선과 달리 사람들이 그 누구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집권 여당이 2년이나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2조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한다는 얘기가 2조 심판이라고 할 경우는 아니 지난 2년 동안에도 못했는데 3년 동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표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이런 정책 공약 여기에서 뭔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다른 얘기로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원치 않는 시기 또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이 조건에서 등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왜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당을 떠나면서 그 당직자들한테도 얘기했고 당을 떠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책임이 뭡니까? 그 책임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리더십이 사라짐으로써 국민의힘의 이 그 당 대표를 할 만한, 이 국민의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리더십의 공백을 누가 초래했습니까?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초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와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의미에서든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의미에서든 한동훈이 조속히 재등판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올 수가 있겠느냐, 그건 명분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얘기들을 어디서 하느냐, 이 방송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옛날에 여의도 정치권 언저리를 떠돌다가 혹은 지금도 이렇게 여의도를 떠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이 한동훈이 곧바로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건 깨진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사람들과 한동훈의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당대표든 비상대책위원장이든 꽤 긴 기간을 하고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그런 권한을 다 누리고 결국엔 선거에서 졌을 때 물러났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고 나서 공천 작업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격으로서 어떤 걸 갖다가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국내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천 내용을 봤을 때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과연 주도를 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면면을 봤을 때 그 누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만약에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색채가 뚜렷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색채가 뚜렷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면면들 보면은 솔직히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론 당대표격으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에 대참패한 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는 뭐 맞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형식상 그렇게 해야 된다. 다만 여기에 한동훈이 정치적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건 다른 얘기다 그겁니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정치적 책임이 없는 또는 가벼운 이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게 장애물 걸림돌이어서 한동훈이 이 국민의힘에서 또는 이 정치판에 등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비춰다 봐도 그렇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한 24% 정도의 득표율을 올리고 문재인이 그때 당시에 40 몇 %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득표율, 아주 처참한 득표를 하고 깨졌지 않습니까?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냐? 여러분들 대선이 2017년 5월에 있었는데 2017년 7월 달인가? 아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패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근데 이 이재명 후보가 그로부터 2달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인천 계양구 을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났나? 그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 대표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의 득표율이 한 77%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지금 국내인 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로 진 정말 그야말로 대참패를 한 그 홍준표라는 사람도 2달 만에 또는 석 달 안에 자유한국당의 대표직을 거머쥐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대선에서 불과 8월달 기준으로 하면 대선에서 불과 5달 전에 패배한 사람, 그리고 이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온 거는 2달 전에 들어온 사람을 결국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패배한 원인, 이재명이 패배한 데 가장 결정적인 그런 패인을 제공한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개딸들은 이낙연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재명이 선거에서 진 건 이재명이 가장 책임이 크지 그 누가 책임이 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은 아니 선수가 졌는데 선수가 진 거를 갖다가 응원단장 탓을 하면 어떻게 됐냐,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진 건 이재명이 잘못이 크고 이재명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재명이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로부터 2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권을 갖다가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분적으로도 이들한테 전혀 뒤처질 수도 없고 사실은 정치적 책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 리더십 자체가 없는 그 상황,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등판을 곧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 지금 등판을 해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짧습니다. 물론 이번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많은 거를 압축적으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그 경험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보여준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그런 것들은 익히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과연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이 대권주자 지지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권에서는 과연 저 사람은 대통령 깜인 것인가, 이런 것들 갖다가 유권자들이 검증하고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현재 등판하지 않고 나중에 대선 가까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 모델을 따라서 등장했을 경우에는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거나 또는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한번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한동훈의 경우도 그건 예외가 아닐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동훈은 그러면 빨리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 이 자기 정치인 한동훈이라는 걸 우리 국민한테 알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정치인 한동훈을 갖다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이 정치를 지망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시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려버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